뼈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살림구단의 만물상. 네,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통증 좋아, 통증. 봄철 불청객 통증 제대로 잡는 법입니다. 오늘의 주제 봄철 불청객 통증 제대로 잡는 법. 허리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 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너무 아파요. 최신 받는 대수술을 해야 하자고 할 정도로 기침을 하면은 소변을 싸기도 하고. 어머나, 제일 힘든 건 재래식 화장실 갔다 일어날 때. 이 무릎이 말을 안 들어요. 생활 속에서 통증을 잡는 방법, 허리가 펴서 내려오는 허리부터 무릎 통증까지 희한하네, 이거. 지금 너무 허리가 통증 제대로 잡는 비법 만물상에서 공개합니다. 지난 방송에 회춘하는 뼈의 비밀 편에 정말 놀라운 약발 건강법을 화제였죠, 화제. 알려주셨죠. 안광국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안광국 씨 방송 나가고 정말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변에서. 주변에서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반응이 어떠했어요?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 왜 나이 들면 모든 게 이렇게 우리를 덮칠까요? 질환이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말 같고요. 네. 통증이 있으면 문제는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 말 같고요.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몸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줬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욱 신호를 크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젊었을 더 때 그럼 아파지게 조금씩 돼요. 우리한테 신호를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네. 나이 들어서 처음 그걸 신호 크게 줬을 때 느끼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예. 우리 몸은 잘못 알아들었나 신호를 이렇게 판단해서 점점 강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더 오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은 몸에서 포기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증상은 진행이 되는데 통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그만 통증이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이 주는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예민하게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요, 웬만한 통증은 다 견디잖아요. 맞아요. 이를 안 다물고라도 견뎌요. 병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요. 이번에도 약발로 통증을 잡는 비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발이 아니에요? 네, 예. 오늘 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평소에 생각이 예. 의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생활 속에서 통증 관리가 돼야 된다. 네. 건강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생활 속에서 통증을 잡는 방법 네.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한 분을 또 이 네.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가수 장미아 씨 소개하겠습니다. 다시를 못 만날 줄 알았어요. 항상 그대로세요. 어떻게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선생님 이제 활동하는 이런 뭐 교양 프로, 뭐 정보 프로 보니까 항상 아픈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내 나이 대보세요. 예. 무릎, 허리, 팔 할 것 없이 다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 만성 통증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특별 게스트로 네. 오늘 그 통증이 많으시다고 해서 모셨는데 특히 어느 부위가 그렇게 아프신가요? 제가 이제 그 886 올림픽 때 대형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뭐 시술이라든가 뭐 이게 수술이라든가 이게 덜 발전이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아픈 채로 여 복대 다 메고 땅바닥에 딱딱한데 그냥 맨날 누워서 잤어요. 그게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아파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팔을 이렇게 앉았었잖아요. 그럼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가 않고 이게 짚고 일어나야 돼. 그런 거. 그러면 봄철이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놀러 막 다니고 싶고 나도 뭐 그러고 싶은데 운동화를 신고 한 40분 걸으면 허리 아파요. 디스크나 뭐 특별한 디스- 병명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디스크고 네. 뭐 이렇게 접착증도 있고 뭐 별일 다 했어요. 접착증이 그리고 아니라 협착증. 협착증. 맞아.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요. 어쨌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 몸을 새롭게 한번. 아, 정말요? 예, 재탄생 시켜드릴게요. 와우. 예. 와우, 난 큰 소리 좋아. 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매직이야, 매직. 희한하네, 이거. 누가 이걸 믿겠냐고.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힘이 있어야 내가 운동을 나가지. 힘이 안 받쳐주는데 맞아. 어떻게 걸어 나가냐. 그래, 기력이 없는데. 나이 들면요. 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는 온몸이 천근 만근해요. 바닥으로. 꼭 어디가 아파서라기보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내 나이 좀 돼봐. 선생님, 저도 비 오는 전날 알아요. 아니 근데 제가요 그 골반하고 허리에 이 근육량이 없대요. 그래서 그 근육 주사를 놓는데 저는 그것만 맞으면 혈압이 높아져요. 순하신 거 같아요. 그 뭐부터 어떻게 이제 예, 고쳐야 될지 오늘 내가 모르겠는데. 완전히 여기 모델이구나. 예, 예. 그래서 귀하게 오셨는데. 이 만물상에서 다 좀 고치고 가야 되겠다. 선생님, 근데 이런 그 허리 통증, 굳이 뭐 사고로 인한 통증이 네. 아니어도 뭐 퇴행성도 좋고 이 허리 통증을 제대로 잡는 비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뭐 장미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원인이 이제 근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할 그 방법이랑 같이 하시면 네네.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아, 제 생각됩니다. 몸을 만져주시겠다고요? 네, 네. 어머 어디 이런 영광이 있니? 네, 우선 장미연 선생님의 허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보죠. 하겠습니다. 그 이제 허리 근육이 네.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의 허리 근육의 긴장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긴장도가 정상이면은 뒤꿈치가 골반에 가서 붙는 게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붙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밀었는데도 안 붙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골반이 뜨게 돼요. 뜨잖아요, 지금 여기가. 여기. 네, 네. 근데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예,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엎드릴 때는 본인이 아픈 쪽을 보고 엎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시키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얼굴을 하라고. 근데 대부분 뭐 엎드렸을 때 네. 약한 쪽에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쪽이 훨씬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맞아요. 나오네요. 이쪽이 그래요. 이쪽도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자, 다리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두 다리 같이. 양다리를? 자, 이럴 때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프신 거 좀 같은데요? 아프죠? 아프세요? 네. 무릎을 펴시고 발목을 꺾어서 자, 하나씩 올려보세요. 왼쪽부터 한번 올려요? 올려보세요. 네. 자, 하지 위에서 네,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야, 많이 올라왔어요. 또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오, 올라가긴 잘 올라가네. 이게 만성의 특징이에요. 급성에 따라 안 올라가는데 만성의 예, 유연한 거. 유연한 거 아니에요? 예, 플러스 플러스? 허리가 이 통증에 적응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고 안 하면 어쩐지. 더 아프고 너무 이게 만성이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네.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장단지하고 이 내측 발바닥의 그 내측 아치 이 부위가 허리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발 내측에 이론에 의하면 전부 척추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늘리고 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발목하고 내측 아치를 늘려주면 허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저 허리를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아, 도움이 그러니까 됩니다. 평소에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장단지도 늘어나고 내측 아치도 같이 늘리는 방법인데, 손목에다 발을 걸쳤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집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이 방법을 스스로 혼자서 본인이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 또 다행이네요. 네. 그게 뭔데요? 허리 아플 때 제가 했던 부위가 거기. 이 부위하고 그다음 이 부위였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 부위와 이 부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자, 비법을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예. 제대로 걷기입니다. 제대로 걷기입니다. 걷기요? 제대로 걷기요. 제대로 걷기? 예. 잘만 걸어도 몸에 있는 그 대부분의 통증을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대요, 이게. 시작. 왜 안 올라가지? 허리 어때요? 그렇네. 근데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걸어서 나오는 그 허리 통증의 병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잘못 네. 걸었을 때 잘못 걸어서. 허리에 통증이 나옵니다. 네. 우리 김한석 씨가 사실 요즘 허리 때문에 너무 아프시잖아요. 병원에 사는 얘기가 지금 아프시니까 푹 쉬세요. 이 얘기를 해요, 진짜로. 허리 쓰지 마시고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근데 푹 쉬면 안 되는. 아까 무조건 안 움직이는 것도 안 좋다. 그러면 안 예. 되는 걸로 아까 얘기하셔서. 30년 전에 네. 병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이론이 허리 아플 때는 무조건 쉬는 거였었어요. 네. 예, 침상. 근데 이제 간혹 어떤 환자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등산해서 허리를 고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연의학을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등산을 해서 허리가 훨씬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원리를 알게 됐던 거죠. 아, 그럼 등산에서 허리가 좋아졌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예. 허리가 매우 아프면은 측만이 일어납니다. 허리가 약간 틀어져요. 이제 그런 분하고 제가 산을 같이 올라갔는데 네. 그분이 내려올 때는 펴서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그죠.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평지도 아닌 등산이면 이게 가파르잖아요. 네. 거기를 허리 아프신 분이 올라가서 좋아졌다는 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평지보다 산행을 할 때 스트레칭. 장단지하고 그다음에 발바닥에 늘려주는 발바닥 거죠. 근육 예. 이게 훨씬 더 스트레칭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 제가 대략 평지보다 한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다만 잘못 언덕을 이동한다든가 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문제가 나오죠. 바로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산을 이렇게 자주 오르면 좋겠지만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지하고 발의 그 아치, 그 근육만 늘리면서 올라가는데 네. 나머지 근육은 최소한 근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팔을 흔드는 거죠. 팔이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세 몸은 좋다.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골프 모델 같아요, 골프 뒷다리에. 선수.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엉덩이 뒤로 가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뒤로 장단지는 늘리면서 팔을 뒤로 흔들면 몸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한번 해봐. 많이 마시는 거예요. 팔도 적당히 흔들어 줘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더해지는군요. 평소에 올라가는 방법대로 한 10발짝에 올라가 보시겠어요? 여기 10발자국에 정상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다리가 평소대로. 기시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시고요.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언덕이나 이 이제 경사로에서 도움을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어깨가 앞으로 숙여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허리에 부담이 더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세는 생각 안 하고 지금 10발자국만 생각하느라고. 기본 예. 자세가 네. 이제 이 자세가 나오면 맞아요. 그럼 장단지 늘어나고 아치 늘어났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힘과 팔을 앞으로, 팔을 뒤로 채는 힘으로만 간다는 거죠. 네네. 어우, 그래서 무릎을 끝까지 펴야 돼요. 끝까지. 무슨 댄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이쪽 한번 싹 한번 봐주세요. 모르죠? 모르죠?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어려울 것 이렇게 같아요. 올라가시면 김한석 씨 잘 보셨어? 허리 아플 일은 없고 허리가 풀어져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되게 시원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발과 발이 그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저 모아, 예. 이거예요? 선생님? 뒤꿈치가 예. 바닥에 완전히 밀착이 중요합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완전히 밀착하시래요. 뒤꿈치. 내려. 그래. 그렇지. 우와! 이게 중요하대요, 이게. 매 걸음걸음 이게 두 개 다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야, 그거 진짜 그 좋은 운동이야, 그거. 가슴 앞으로.
스트레칭이 자연적으로 이거 돼요. 장단지가 안 일어난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듭니다. 아,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써가지고 몸이 뒤로 이렇게 막 기울어지네요. 그래서 김한석 씨는 이 장단지만 풀어줘도 지금 허리의 통증에 대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평소 걷는 습관이 유연한 잘못됐군요. 내가 한번 해볼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시작. 못 올라가. 시작. 못 올라가. 왜안 올라가지? 시작. 아니 왜 그걸 못 올라가? 아니, 안 돼. 허리 아픈 그 사람은. 상체를 조금 숙여요. 지금 너무 너무 됐어요? 올라가. 무릎 끝까지 펴시고. 가네. 아니야. 오케이. 발꿈치를 밑에 딱 붙이세요. 뒤에. 그리고 이렇게. 아니 김한석 씨 아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얼떨결에 재밌게 했는데 허리 어때요? 그렇네?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어때요? 보기 좋아요, 보기에도. 한번 걸어보세요. 좋은데? 진짜 확실히 근데 지금 한 게 뒤꿈치에 이걸 늘려주면서 이 허리 쪽에도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온다니까. 영향이 그래서 갑니다. 좋아. 그런 거예요? 일단 장단지가 늘어나야만 이제 저와 같은 자세가 그치. 나와요. 그러니까 안 늘어나는 경우에는 네. 가정에서 하시는 방법, 네. 장단지 늘리는 방법. 벽돌 하나를 네. 싸요. 그래서 주방 싱크대 밑에 놓고 설거지 할 때 (5분) (10분) 동안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주부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산은 타봐서 알지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사실 무릎 때문에. 네, 보통은 발을 앞으로 던지고 한 번에 꺾어버려요, 뒷다리를. 이때 이 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맞아. 올라갈 때 힘써가지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이 충격이 무릎으로 가는데 비틀린 상태, 발끝이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틀린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려올 때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산행하다가 무릎이 다쳤다면은 거의 내려올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뛰는 사람과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네. 뛰는 사람은 중심이 앞에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은 중심이 뒤에 있는 뒤에 사람. 있는 사람. 그래서 언덕을 내려갈 때는 수직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네. 안정감을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 무릎을 동시에 구부리는 걷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럼을 방지해야 되는데 미끄럼 방지하는 방법이 뒤꿈치, 모서리가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풀리기 전에 다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근데 저게. 근데 저게. 아니, 뭐 댄스 하셨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충격 때문에 팔을 흔들었어요. 근데 내려갈 때 팔을 흔들면 충격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팔을 안 흔듭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숙이는 순간 엉덩이 뒤로 나갑니다. 그래서 발등을 들어서 이 브레이크가 풀리기 전에 다시 브레이크. 오, 야, 저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의 충격을 최소화한 그런 걸음입니다. 마무리로. 그리고 아까 그 언덕 올라갈 때요. 여기 뒤를 이렇게 스트레칭 해줬잖아요. 그럼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럼 종아리도 많이 굳어 있겠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까지 이렇게 좋아지는 네. 건가요?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종아리 이제 좀 근육도 생기고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혈액적인 그 순환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종아리 근육하고 이 혈액 순환과의 관계.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순환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심장이 다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올라와 있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체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 때문에 배려한 설계가 장단지의 근육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손바닥을 한번 꽉 눌러보세요. 꽉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손바닥에 있는 모세혈관 안에 혈액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죠. 호해질 것 없어요. 그래서 바로 펴보면 하얗게 돼요. 빨개져요. 그러니까 호혈 상태에서 충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한 발로 서는 상황이 있죠. 보행 단계에서. 그럼 이 발바닥은 이 양력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누른 걸까요? 그보다 더 눌러졌어요. 자기 체중만큼 누른 거죠. 그럼 이때 발 전체의 혈액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혈액이 어디 갔겠어요? 위로. 장단지에 고여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장단지를 수축하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다리를 앞으로, 그러니까 발을 앞에서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뒤에서 미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서 미인 것은 장단지를 쓴 거고 앞에서 당긴 건 장단지를 안 쓴 거예요. 그럼 어떤 걸음이 혈액순환이 되겠습니까? 여기. 장단지. 그렇죠. 그래서 그 펌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사로다. 왜냐하면 많이 늘렸다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을 그 자세를 평소에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특히 걷기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남이 보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뭔가 거예요. 굉장히 활기차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봄이잖아요. 예. 걸음걸이에 따라서 얼마나 활기차 보이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걸을 때 여자들은 보통 앞꿈치부터 이렇게 걸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여자가 막 뒤꿈치부터 이렇게 걸으면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웃기다. 뒤꿈치부터 이렇게 하이힐 신고 너무 힘들죠. 하일 신고 앞꿈치부터 걷는 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저는 한 번도 그게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요렇게 걸어야 좀 그래, 여자는 그래 여자가 좀 예쁘죠. 이런데 예, 힐 신고 이렇게는 사실 안 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하이를 20대에 한 5년이나 10년 신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단지 쥐나는 걸 평생 달고 다녀요. 예. 왜냐하면 장단지가 하일의 높이만큼 장단지가 근육이 수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풀 방법이 없어요. 장단지를 다시 늘릴 방법이 없는데 펌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늘리는 가장 좋은 지형 환경이 언덕이라는 거죠. 달동네에서 살 수도 없고. 어쩐지 이렇게 자다가 쥐가 나고 뭐 이렇게 발가락 연습하다가 이렇게 쥐나요. 딱. 맞아. 그래서 네. 이제 걷기를 잘 하시면 네. 평지보다 뭐 육교라든가 언덕이 있으면은 막 좋아지게 돼요. 그쪽으로. 정말요? 몸이 좋아지니까 할 수 있는. 이쪽 장단지 근육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이 쭈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이게 가만히 있는 그 순간 펌핑을 못 해줘서 그렇고요. 또 흔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장기간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 다리가 어떻게 되죠? 더워지요. 코끼리. 그것도 차는 동안 잘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근육을 안 써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처럼 혈액순환도 그렇고 림프순환도 그렇고요. 다리 근육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좀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언덕집에 살 때가 좀 다리가 훨씬 더 매끈하고. 우리 학교가 엄청 보통 언덕이었거든요. 그죠? 학생들 언덕- 산 꼭대기. 건강함이 있었잖아요. 그때 등교할 때마다 맨날 불평불평했는데 그때 저는 체격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통도 굉장히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여자들 알통 학교 다닐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언덕을 오르면 장단지가 굵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게 지레짐작인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뒤꿈치를 들고 장단지 근육으로 걷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들고 팔자로 올라가면 그건 장단지 근육의 힘으로 몸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장단지를 늘리면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통이 안 되지. 알통뿐 아니라 산행을 6시간, 7시간 해도 장단지가 안 아픕니다. 후유증이 없어요. 잘못 걸어서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드르렁드르렁 코 골고. 가늘어지고 탄탄해져요.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게 언덕이나 산을 이렇게 자주 오르면 좋겠지만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이제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이제 계단입니다. 언덕 오르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지 발목에 힘을 안 줘요. 그래서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면은 발목은 스트레칭이 되면서 뒤꿈치가 계단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다 올리면은 장단지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반 정도 안전하게 반 내지는 한 5분의 2 정도 앞쪽을 걸어요. 이 상태에서 팔을 뒤로 채면서 가슴 앞으로 내고 무릎을 펴면 무릎을 펴면 똑같이 이제 그 동작이 나오는 거죠. 팔을 흔들면 그냥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팔을 흔들면 그냥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난간을 붙잡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난간을 붙잡고 하나씩 훈련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 늘려져 있는 이 상황을 지그시 즐기는 게 좋습니다. 늘어날 때까지. 그다음 천천히. 하나, 그래서 집이 한 2, 3층 정도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날 하이를 신어서 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집에 올라갈 때 이제 그 피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부릉부릉해.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김한석 씨 올라올 때 무릎엔 지장이 없어요? 아, 무릎 괜찮아요. 선생님 나와보세요. 저 걱정했는데 요거 좀 무릎 설명드릴게요. 무릎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아픈 사람들의 그 계단 오를 때 특징은 무게중심이 앞발에 걸리면서 뒤꿈치 내려올 때 그 무릎에 다 충격이 무릎으로 가게끔 거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중이 앞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치에서 충격을 전부 흡수를 해요. 아치까지 이게 스트레칭 되면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별 무리가 안 갑니다. 한 2배 정도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시면 무릎 안 아프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난간 붙잡고. 그 연습하면 금방 될 것 예, 같아요. 그죠? 이 연습하면, 워킹 예. 연습이 조금 맞아요. 처음이 그다음에 어려서 그렇지. 무릎 아프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이제 내려올 때입니다. 네, 계단 내려올 때. 네. 뒷발을 편 상태에서 앞발을 앞으로 던져요. 맞아요. 그렇게 내려오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부 무릎 아픈 원인인데 충격을 흡수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 발끝이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뒷무릎을 구부려지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체중이 다 실린 다음에 뒤꿈치가 서서히 지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발끝 먼저 대고 뒤꿈치 나중에 대고 발끝 먼저 대고 뒤꿈치 나중에 대고. 그래서 제 어깨를 보시면 그냥 내려가면 어깨가 충격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내려가면 어깨가 그냥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려갈 때 어깨가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지 진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출렁출렁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는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몸의 네. 충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근육은 예. 활성화시키면서 근력 소모도 최소화하고. 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계단 오르기 할 때, 오르내리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나 내리나 무게중심, 그러니까 몸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예.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장단지하고 아치, 발바닥의 근육을 늘릴 수 없는 그런 보행법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만 있다면 한 6개월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